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2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장 초반에 약간 흘러내리는 듯 하다가 또 플러스권 나다가 이러다가 혼조세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시장은 어제 제가 아침 시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롬 파월의 유럽 포럼에서의 발언, 오늘도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하고 대담이 있죠. 그래서 그 발언이 되게 중요하다 얘기했었는데, 어제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 일단 참여를 했죠. 거기서 매파적 발언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롬 파월이 그 양원에 가서 상원 하원에 가서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번 더 금리 인상 언급을 했었죠. 여기서도 똑같이 그 발언을 합니다. 올해 두 번 더 금리 인상 하는 것이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재차 언급을 했고요. 연속적인 금리 인상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7월, 9월 이렇게 두 번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얘기죠. 결국 긴축에 대한 의지를 다시 보인 거고요. 또 이 크리스틴 라가르도 ECB 총재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ECB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을 중단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7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또 이렇게 내비칩니다. 전 세계 중요한 은행들이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계속 피력하고 있어서 시장이 그거에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렇지만 또 시장은 이거를 좀 무시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있죠.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게 오르죠. 예전 같으면 제롬 파월의 이런 발언은 주가를 급락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근데 거의 뭐 그런 모습이 요즘 없죠. 다만 제롬 파월의 발언이 상단을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못 올라가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미국 시장은 오늘 오른 것은요, 애플에 올랐어요. 애플에 0.6% 정도 올랐고, 그러면 시총이 뭐 3조 달러에서 약간 부족한 정도, 2조 9,8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 1조 달러의 시총을 만들어 놓고 거의 5년 만에 3조 달러 육박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시총이 너무 높다 보니까 0.6% 올라도요, 나스닥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나스닥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미국 정부가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그 AI에 대해서 수출 제재 이거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지요, 어저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약세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 미 상무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을 포함한 외국으로 사전 허락 없이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선적하는 거를 중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다시 중국에 대한 어떤 규제 뭐 이런 쪽으로 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시장에 굉장한 그 이슈로 자리매김하면 사실 미국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이나 요 부분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미국은 특히.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관련주들 있죠. 다 같이 올라서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미정부도 그걸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장은 보니까 갈 의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 연준이나 미국 연방 정부는 상승을 제한시키는 발언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밤 유럽에서 제롬 파월의 발언을 또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일 밤은 개인 소비 지출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0.27% 상승했네요. 다우는 0.22%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다우는 21선에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5일선과 21선이,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자동 데드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어저께 양봉이 세우면서 일단 자동 데드는 벗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되게 중요하다는데, 오늘 만약에 빠졌다면 자동 데드가 나왔겠지만 오늘 빠지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 5일선과 21선이 이렇게 누워버리는 상황이 돼버렸고, 캔들은 21선에 받쳐지는 상황이죠. 다섯 번째가 오죠. 이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빠지면, 미국장이 오늘 빠지면 데드가 나고요.
만약 오늘 미국장 오르면 5일선이 살짝 들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하루하루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다우의 모습을 봐도 다른 어떤 이 지표들은 약간 좀 흔들려 있는 그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얼마나 잘 견뎌내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나스닥은 그 장중한 때 0.7% 정도 상승했습니다. 0.7%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0.4%까지 쭉 밀렸다가요, 막판은 플러스로 좀 마감하면서 끝납니다. 기술적으로는 약간 흔들려 있는 상황인데요, 캔들은 살아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일선과 20일선이 데드크로스를 안 일으켰죠. 원래 일어나게 돼 있는 자리였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옆으로 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다우와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오늘 제롬 파월의 발언이 또 한 번 상단선을 제한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안 빠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일단 시장 주도진 AI에 대한 미 정부의 제재가 일단 시장을 또 눌러버리는 상황이라서 힘이 얼마나 센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오늘 밤, 돌아오는 밤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삼성전자인데요. 이달만,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이 그 11조인가 샀죠. 11조 샀는데 개미들이 한 9조 팔았어요. 근데 이달만 개미가 1조를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1조를 팔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그 52주 신고가 쪽에 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 52주 신고가예요. 52일 신고가인가요? 예, 신고가예요. 52주는 아니죠. 맞나요? 52주 신고가인가요? 여기서부터 계산해보면 알겠죠, 그렇죠? 52주가 안 되나요? 52주 신고가죠, 그렇죠? 52주 신고가인데, 이 신고 고가에서 개인들은 사실은 팔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신고가에서는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안 팔아야 정상인데, 나름대로 뭐 기술적 분석을 해서 이제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또 삼성전자는 안 빠져요. 삼성전자 안 빠지는 이유는 외국인 매수세. 엊그저께도 말씀,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아마 수급 분석을 해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외국인들이 전체 수급은 파는데 삼성만 산다. 그러니까 전체 매도는 굉장히 많은데 삼성전자 매수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매수를 외국인만 하고 있어요. 기관도 조금 해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는데요. 일단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한 2천억 흑자 나올까 말까? 많게는 뭐 9천억 정도. 예. 적게는 마이너스도 얘기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 정도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삼성전자가요, 그러니까 이거 실적이 된 상태인데 바닥인 거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그 TSMC를 잡겠다라고 하면서 그 2나노 제품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AI 시대를 주도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안 좋은데 자꾸 뭘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내보내가지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그 상속세 때문에 올린다, 이런 생각 좀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개인들의 매도가 오른지 아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외인들이 이렇게 꾸준히 매수하면은 주가가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게 좀 문제가 있겠죠. 예, 왜냐하면 외인들이 팔기 전까지는 주가가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외인들의 수급이 항상 그런 부분이, 한번 들어오면 밀물처럼 들어오고 썰물처럼 나가고,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밀물처럼 들어오는 과정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개인들이 그렇게 매도를 해도 삼성전자 안 빠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 지켜봐야겠죠.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가 거세졌다. 이게 어저께도 설명했는데 오늘도 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저께도 외국인이 3,900억 팔았죠. 삼성전자가 어저께 보시면 삼성전자가요 84만 주 외국인이 샀어요. 그렇죠? 700억 산 거죠. 그렇죠? 700억 정도 샀어요. 700억 샀으면 여기 700억만큼, 그러니까 4,600억 매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매도가 굉장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사실은 그렇게 잘 빠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외국인의 매도가 시장을 더 못 가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외국인의 어떤 현물의 움직임과 선물의 움직임,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또 외국인이 사주는지, 이게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더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 결정이 나거든요. 어저께 같은 2차 전지가 싹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 그렇게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그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버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두 종목을 또 어떤 모습을 좀 한번 확인하는 시장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